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하늘빛이 흐리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계절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봄의 끝자락 봄 날씨 즐기기 좋겠는데요. 금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13도, 안동은 11도, 포항은 12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2도에서 2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 봄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낮과 밤 기온 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풍이 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내일 밤부터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올해까지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군부대와 연예인, 대선 후보 캠프까지 사칭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경북에서만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90여 건이나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자영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포항에서 도시락 업체를 운영하는 추모 씨는 최근 해병대 단체 주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해병대 중사라고 소개한 주문자는 도시락 120인분을 주문하고 대대장 직인이 찍힌 서류까지 보냈습니다. 서류까지 다 보내니까 어떤 의심 그게 없었어요. 이거를 유출하면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인들한테 물어보질 못했어요. 주문자는 이후 대리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군부대에 납품하는 식재료를 자신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수천만 원어치를 대신 사달라며 해당 업체의 연락처까지 전달했습니다. 그 업체랑도 처음 통화를 했을 때 빨리 발주를 해라. 첫 구매 혜택은 이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도시락 값을 결제하기로 한 날 주문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 해서 만들었더니 11시가 되더니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신고 접수를 하니까 저랑 같은 피해자만 7명이 나온 거죠. 최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만 올 1월부터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9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대량 주문을 미끼로 가게와 거래를 튼 뒤 다른 제품의 대리 구매를 유도해 큰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은 주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 번호를 조작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인 겁니다. 식당을 예약하거나 물품을 주문한 뒤 잠적하는 업무 방해 형태도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로 대리 주문을 통해 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기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대량 주문은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직접 확인하고 예약금을 요구해야 하며 대리 구매 요청은 단호히 거절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포항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자립적으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 사업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포항은 영일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청정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분산에너지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 특구는 다음 달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될 예정입니다. 대선을 불과 열흘가량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TK에서 30% 안팎의 최다 득표율을 누리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집토끼를 지켜야 한다며 82%의 득표율을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에서도 대구 경북 표심을 잡기에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거대 양당만 놓고 봤을 때 대구 경북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빼고 선거 때마다 보수 정당이 70에서 80%, 진보 정당이 20% 안팎의 표를 가져갔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구에서 21.6%, 경북에서 23.8% 득표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선거가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르는 만큼 TK에서 적어도 30% 안팎의 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대구를 찾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당내 입단속 방침 때문에 정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희망을 걸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돌린 내용들이 좀 신문지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30% 넘는 결과들이 그래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구도 변하고 있구나. 주권자로서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뺏으려는 자들이 있다면 지키려는 자들의 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구 경북 당원들을 최대한 동원해 집토끼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82% 득표라는 목표를 정하고 지역구마다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대구가 82%의 투표율과 82%의 득표율은 아직 한 번도 달성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우리 대구 애국 시민들께서 이번만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82%의 투표율과 82%의 득표율을 올려주십사.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가 예비 후보 시절부터 첫 유세지로 대구를 선택했을 정도로 TK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후보는 연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TK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흘러간 물이 새로운 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이준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에선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이라 불리고 다른 한쪽에선 노력해도 안 되는 곳이라 여겨지던 대구 경북이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결과가 궁금한 지역이자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효윤수입니다. 이번 산불로 임업인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과거의 산림화재보험마저 사라져 임업은 보험사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몇 해 전부터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자 국가가 산림화재보험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송이 명인인 권병섭 씨. 90년대부터 산 100헥타르를 송이나무로 갖고 왔습니다. 송이 재배량이 점차 많아지자 권 씨는 산림화재보험 가입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산림피해보험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민영보험사에서 한때 화재로 인한 인목보상 상품을 내놨지만 가입 대상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한 겁니다. 결국 이번 산불로 새까맣게 변한 권 씨의 송이숲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도로에서 60m에서 70m까지만 우선 이제 좀 이렇게 우선 불체를 하고 이런 데는 워낙 거리가 멀고 하니까 안 보이고 하니까 이걸 잘 안 해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송이를 위한 보험 상품도 없습니다.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임산물 보험물은 밤, 대추와 같은 단기소득 품목만 해당돼 송이는 긴급 생계비 200여만 원 보상이 전부입니다. 송이 생산 농가의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서 일반 상인들인데 판매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증명을 못 해주니까 정부에서는 어려운 것 같은데. 임업인을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국민참여 예산에서 지난 2023년 한 임업인은 잦아지는 산불에 대비해 보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산림청은 재조림 이외의 보상은 전무에 동의한다며 부처 검토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2년째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산림청은 최근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민간 손해보험회사와의 공동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전통시장에 화재보험을 도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손해보험사들이 함께 공동인수제도를 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전문가 집단인 민간 손해보험사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빠른 시작과 함께 제도의 빠른 정착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산림청은 보험 전문 연구기관과 보험 단가 산정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필요한 연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대형 산불 앞에 임업인을 위한 구제안은 사실상 실종된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산림화재보험 도입에 대한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이고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는 내 영향력으로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처리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대가로 사업지구에 포함된 자신의 땅을 비싸게 매입해달라고 요구한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행위를 대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포항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포항시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것처럼 협박해 400만 원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B씨는 영덕군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를 요구해 광고비 69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올 시즌 포항은 박태하 감독의 신인들을 대거 기용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지만 프로축구 대구FC는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그라지에는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진 탈출 방법 등에 대해 물었는데요. 구단의 답변은 나왔지만 팬들의 우려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건 기자가 대구FC의 위기를 진단했습니다. 리그 초반 2연승의 상승세는 사라지고 연패를 거듭하던 대구FC. 급기야 박창현 감독이 떠났지만 서동원 감독 대행 체제에서도 별다른 반전은 없었습니다. 11라운드 제주 SK와의 홈경기 승리로 5월을 시작했지만 이어진 3경기에서 1무 2패, 결국 최하위까지 추락합니다. 개인적인 전술로 상대의 수비진을 해집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선수가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뭐 패스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컴비네이션 플레이라든지 선수들이 움직임적으로 뭔가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공격으로 전개하는 그 방법론적인 접근에 인해서 좀 아직 많이 좀 부족하고요. 준비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진 행진이 이어지는 대구지만 경기력에서 형편없는 모습이 이어지자 구단 운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서포터즈 그라지에는 성명서까지 발표합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감독 선임을 포함한 현재 어수선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달라는 점. 두 번째는 구단 운영 방향성에 대한 인적 쇄신 등 조광래 대표의 적극적인 입장 요구입니다. 구단은 현재 상황에 대한 사과와 함께 빠른 감독 선임부터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선두 대전과의 원정과 선두권 경쟁팀 전북과의 홈 경기까지 5월 남은 일정도 어려움을 더하는 가운데 대구FC는 대팍 개장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포항시가 남구 유광에서 북구 양덕동까지 단절된 도심권 숲길 연결 사업으로 우현동 소티제에 보도교 상판을 설치했습니다. 소티제 보도교는 전기 조명과 안전시설을 갖춰 7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도심 둘레길 조성 차원에서 지난 2022년 이동 포항IC 종점부를 시작으로 용흥동 연화제, 양덕동 천마지 인근에 보도교를 설치했으며 포항교육지원청과 기쁨의 교회 사이는 보도교 설치 없이 횡단보도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제72회 전국 중학야구 선수권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중학교 야구 대회로 전국 67개 팀 2,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한편 전국 중학야구 선수권 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경주시에서 열리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가 호응에 힘입어 가족 친화 관광 사업인 예비 엄마 아빠 행복가족 여행을 2년 연속 운영합니다. 신혼부부, 임신부,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행 36회가 진행되며 여행비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투어 05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 제출 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오는 10월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비해 경주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법과 심폐소생술 실시 방법,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을 체험형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경주시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향후 경주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7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김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체전에는 20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등 5천여 명이 참가해 육상과 씨름 등 12개 정식 종목과 1개 시범 종목에서 경쟁을 펼칩니다. 경북 장애인 체육대회는 오늘 오후 4시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단체 시상과 대회기 전달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계절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봄의 끝자락 봄 날씨 즐기기 좋겠는데요. 금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13도, 안동은 11도, 포항은 12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2도에서 2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 봄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낮과 밤 기온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내일 밤부터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높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 그 밖에 대구와 경북에서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차차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3도, 구미는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2도, 구미는 2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1도, 봉화는 7도로 평년보다 낮은데요. 낮에는 안동 22도, 봉화는 20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2도로 시작해 낮에는 19도에 그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